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배달의 민족이 1900만 건의 빅데이터로 분석해 발표한 2026년 외식업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2026년 외식업 트렌드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작지만 뾰족한 고객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경기와 고물가 속에서도 고객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선택을 조용히 이어왔습니다. 화려하거나 거대한 흐름은 아니었지만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선명한 5가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가지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2026년 외식업 트렌드 키워드는 자기만족 건강식, 미식의 일상화, 한 그릇 오리지널리티, 수산물의 재발견, 그리고 경험하는 K푸드,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자기만족 건강식인데요. 건강식은 사실 외식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주제잖아요. 2026년에 이게 왜 다시 트렌드로 주목받는 걸까요? 웰빅이나 유기농이나 건강식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고, 그런데 예전의 건강식은 기준이 복잡하고 맛이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트 트렌드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누군가가 정해준 건강식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기준을 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단백질을 더하고 어떤 분은 당류만 줄이고 또 어떤 분은 채소를 조금 더 넣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건강한 식당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건강한 한 끼가 핵심입니다. 맛도 포기하지 않고 간편함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도 챙긴다는 겁니다. 올해 크게 유행했던 저속노화 식사법이 딱 이 맥락입니다. 밥만 잡곡밥으로 바꾸고 먹는 순서만 살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챙긴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도 지금 말씀해주신 흐름이 좀 확인이 되나요? 네,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배민 데이터를 보면 메뉴명이나 설명에 칼로리 키워드를 활용한 가게가 2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고, 저당 키워드를 활용하는 가게는 무려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배민 고객 절반 이상이 저당, 제로와 같은 키워드가 표시된 메뉴를 보면 주문 욕구가 생긴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렌드는 우리 매장이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 옵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잡곡밥으로 교체, 제로 콜라 선택, 채소 추가 같은 옵션을 메뉴에 넣어두면 고객이 스스로 건강식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겁니다. 건강 떡볶이보다는 설탕 제로 떡볶이처럼 딱 하나의 포인트를 제목에 명확히 넣는 겁니다. 셋째는 샐러드를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샐러드는 어떤 음식 카테고리에도 곁들이기 좋고 메뉴 전체에 건강한 이미지를 입혀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키워드는 미식의 일상화인데요. 미식이 일상화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통적으로 미식이라 요리의 정통한 권위자가 인정한 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요리를 의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입맛에 맞으면 집 앞에 평범한 식당에서도 배달로 먹어도 그게 바로 미식이라는 거죠. 미식이 사회적 기준에서 나만의 주관적 입맛으로 옮겨온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MZ세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SNS 키워드 분석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이 미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먹다, 알다처럼 정보 습득에 초점을 뒀었는데, 지금은 즐기다, 잊지 못하다처럼 개인의 감정과 만족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요즘 뷔페가 엄청 인기잖아요. 올해 상반기 중저가 뷔페 매출이 작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바로 내 취향대로 고르는 미식 트렌드를 반영하는 겁니다. 배달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배달에서는 옵션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민 고객 리포트에 따르면 고객들이 옵션을 추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메인 메뉴와의 꿀 조합을 위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자기만의 미식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배달 주문 중 유료 옵션이 포함된 비중이 45%나 됐고, 옵션에 쓰는 평균 금액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3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프리미엄 옵션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짜장면에 한우, 안심, 토핑, 갈비탕에 전복 추가 같은 선택지를 주면 고객이 스스로 미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가이드 형태로 이 메뉴는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처럼 세 번째는 가게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메뉴를 만들게 된 이유, 가게를 열게 된 계기 같은 이야기들을 쌓이면 그 자체가 미식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한 그릇 오리지널리티인데요. 혼밥 트렌드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2026년에 이게 왜 또 주목받는 건가요? 혼밥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외식업계의 1인 메뉴는 사실 기존 메뉴를 양만 줄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올해 4월에 배민이 최소 주문 금액 없는 한 그릇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덕분에 진짜 1인을 위한 독립적인 메뉴 구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한 그릇 서비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5월 한 달간 약 40만 건이었던 한 그릇 주문이 5개월 뒤 10월에는 463만 건으로 무려 12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누적 주문 수가 2,25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혼밥 배달 수요가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대표님, 오리지널리티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과 또 뭐가 다르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한 그릇이 더 이상 기존 메뉴와 축소판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성과 정체성을 가진 메인 메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을 강타한 컵푸드가 좋은 사례입니다. 빙수에서 시작해서 냉면, 물회, 마라탕까지 컵에 담아낸 거잖아요. 단순한 혼밥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재미와 개성을 담은 겁니다.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소형화가 아닌 전문화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반마리 치킨에 컵떡볶이와 치즈볼을 더해 한 그릇 전용 세트로 만드는 식입니다. 둘째, 1인 가구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잔반이 많이 남거나 용기에 찌꺼기가 많이 남는 메뉴는 피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구성을 고민하고, 세 번째는 픽업도 너무 중요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컵 형태 포장이나 구성도 이제는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수산물의 재발견인데요. 수산물이 배달 시장에서 뜨고 있다는 게 좀 의외로 느껴지기도 하긴 하거든요. 또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예전에는 배달로 수산물을 먹는다는 거에 좀 꺼려지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배달하면 신선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이 기간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달 경험을 쌓았고 그 편견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배달 음식 청결도 관련 SNS 키워드 1위가 지저분하다였는데 2024년에는 깨끗하다가 1위가 됐어요.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래서 실제 시장 성장도 크게 나타났나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식 수산물 배달 매출이 지난 5년간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요.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도 약 2조 2천억 원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5년 전 대비 4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굴, 과메기 같은 제철 수산물의 겨울 배달 판매량도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급 수산물 트렌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마카세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있나요? 네, 2022년, 2023년에 오마카세 열풍이 불었잖아요. 고까지만 MZ세대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고물가의 오마카세 인기가 좀 식었지만 그때 경험했던 고급 수산물에 대한 입맛과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배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귀간, 해삼 내장 같은 특수 수산물을 배달로 취급하는 가게가 작년 대비 150곳 가까이 늘어난 게 이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 트렌드를 활용할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신선한 포장으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스팩은 기본이고 고급스러운 투명 용기에 원산지 카드나 입고 날짜를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이미지와 연결하셔야 됩니다. 살 안 찌는 쫄깃한 광어회, 단백질 풍부한 우럭회 같은 카피를 활용해서 메뉴명을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인기 어종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SNS에서 반짝뜨는 어종을 이벤트 메뉴로 빠르게 도입하면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경험하는 K푸드인데요. K푸드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 아닌가요? 올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K푸드가 글로벌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외국인들 가이드북에서 추천해주는 대표 한식을 맛보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한국인처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올해 방한 외국인들이 SNS에서 가장 많이 올린 음식이 1위가 호떡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삼겹살, 라면, 떡볶이 순이었습니다. 근데 한식의 대표 주자인 비빔밥이나 불고기가 아니라 호떡과 삼겹살이라는 게 조금 흥미롭긴 하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화려하고 특별한 한식이 아니라 한국인이 일상에서 편하게 먹는 평범한 음식을 통해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배경에는 역시 한류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들이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걸 그 안에서 라면, 떡볶이 같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직접 한국에 와서 경험하러 오는 겁니다. K푸드의 현지화 단계까지 갔다는 말씀이신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코리안 칠리 갈릭 포테이토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거의 모르는 음식인데 외국 SNS에서 MZ세대 사이에 핫한 K푸드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K푸드를 경험하고 나서 스스로 자국 식재료로 재구성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K푸드가 글로벌 주류 식문화로 완전히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외식업 파트너 분들도 이 트렌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내 가게에 어떤 국적의 외국인이 오는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국적별로 선호하는 K푸드가 다 다릅니다. 그에 맞는 간단한 인사말이나 영어 메뉴판도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 글로벌 SNS에 우리 가게 음식을 꾸준히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소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쌓인 컨텐츠가 언젠가 외국인 손님을 데려올 겁니다. 그럼 오늘 5가지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외식업 파트너분들께 중요한 메시지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죠? 이번 2026년 트렌드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고 완성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도, 미식도, 한 그릇도, 수산물도, K푸드도 모두 고객이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흐름입니다. 사장님들도 거창한 신메뉴 개발보다는 기존 메뉴에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씩 더해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6년 외식업 파트너 여러분 모두 오늘의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